안녕하십니까. 7월이네요. 예. 기다리던 7월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동안 핵심 이론을 정리를 했는데, 자, 이번부터는 우리가 정리했던 핵심 이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서 답을 찾을 것인가. 또 여러분이 여기 주의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이 문제집에 나온 문제는 죽은 문제입니다. 나오는 순간 문제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문제집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단 이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을 기본서라든지 핵심 이론을 통해서 정리해 두셔야지 문제집에 있는 해설과 답을 열심히 외워봐야 실전에서는 절대 그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기본서나 핵심 이론을 통해서 꼭 좀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4조, 문제풀이에 들어갔죠. 14조. 그래서 가능하면은 서브노트나 핵심 이론을 좀 옆에다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지 않으면은 또 적어요. 그래서 여태 이럴 때부터 적은 걸 또 적어. 아주 징그러 죽겠어, 적는 거에. 이제 적을 때는 그만 됐다. 지분을 떼요. 그래서 자꾸 외우시려고 그러고. 자, 하여튼 가면서 문제 풀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4조 조세총론이죠. 일단 제일 먼저 조세총론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랬죠? 조세총론은 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조세총론은 상당히 난이도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매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 즉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에서 나오면은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데에 반해서 일회성 문제를 낼 때는 출제 의도가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회성 문제가 매해 나오는데 요 문제는 한 매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많아봐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버릴 수 있어요. 버려도 돼요. 이런 거. 그 대신 여기서만 맞겠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우리 세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것은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항상 어느 문제나 객관식은 만점을 주지 않겠다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이런 문제는 또 가감히 버려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잘 정리하자. 자, 그럼 가죠. 1번, 예의상 문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는 여러분 적으세요. 조세 분류에 관련된 문제죠. 조세의 분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부터는. 자, 요 부분이 나오면 별표 하나 정도 출전이 맞으라고 주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중 모두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16회 때 기출문제 일부 수정했습니다. 16회 때 문제죠. 자,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모두 국세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죠. 모두. 그러면은 조건을 항상 잘 보시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보유세인 국세죠. 맞았죠. 그 다음에 인지세 역시 우리 국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공인중개사로서 실무 나가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 대상인 문서입니다. 그래갖고 매매 단계니까 누가 내는 거죠, 여러분? 취득자와 양도자한테 부과되는 거죠. 그런데 설마 지방소득세 그걸 국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좀 썰렁했네요. 웃자는 소리인데. 그래서 지방이라고 써졌는데 그걸 굳이 국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출전에 지방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가끔가다 계셔요. 자, 1번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2번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이건 난 다 국세인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창문 열어야죠. 밀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전형적인 지방세 모아놓은 거죠. 자, 3번 지역자원시설세. 자, 뭐죠, 여러분? 지방세로서 뭐죠, 여러분? 특징예가 목적세죠. 목적세. 조교농, 지지, 그리고 보유세죠. 그래서 지방세인데 반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국세죠.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와 국세는 자, X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 당시는 왜 나왔느냐? 이 부가가치세와
거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됐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던 거고 법인세는 원래부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아닌 것이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 보기 지문에. 왜?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였거든요. 범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빠지는 거야. 이게 우리 시험법에서 빠지면서 4문제가 줄어든 거죠. 원래 20문제 나오다가 이 부분이 빠지면서 4문제가 줄어들어서 16개로 확 줄어버린 거죠. 그리고 4문제를 누가 주워 먹었어? 공시법 선생님이 줬어요. 우리 송영희 선생이 주워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지적법에서 흩어먹은 거죠. 근데 저는 다 여러분 실무 나가면 다 여러분하고 진짜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그래서 그 전에 상속세, 증여세 거의 한 문제씩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한 4문제가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번 실전에 이런 부가가치세나 상속세, 증여세가 보기 지문에 나왔다. 보기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 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얘를 가지고 답으로 원할 수는 없어요. 왜? 시험 범위가 아닌 걸 가지고 답을 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농어촌 특별세, 증여세, 뭐가 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세. 바로 얘가 5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가 여러분 있죠? 일단 우리 세법 측면으로만 한정해서 문제가 보기 중에 간단하면 답은 주로 뒤쪽에 가 있습니다. 이거 천기누설입니다. 출제리 문제 구성을 그렇게 해. 그래서 복잡하고 하나하나씩 따져야 되는 것은 세법은 주로 앞쪽에 답을 배정하고 그래서 앞쪽에서 1번, 2번에서 답을 찾고 나머지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보기 지문에 달락달락한 간단한 저같이 생긴 것처럼 달락달락한 놈들 그런 데일 때는 주로 답이 어디로 간다? 뒤쪽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찍을 때 내가 아는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3번이다 4번 찍지 마시고요. 문제 배열도와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답을 제대로 찾았는지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검증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과락이 없어야 되죠. 과락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보기 지문에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일단은 여러분 내가 제대로 풀었느냐를 확인하려면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OMR 마킹된 게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특정 번호로 몰빵이 나왔다. 그러면 그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문제를 찍어서 특정 번호가 절대 과락을 면하는 즉 25%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3번이 30%, 40% 나왔다. 그럼 그건 뭔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특정 번호가 25%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게 배정합니다. 답을. 그런 것도 하나요. 여러분이 답을 OMR 마킹 해놓고 봤는데 내가 이상하게 2번이 막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 그럼 그건 잘못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OMR 카드 답안지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갖고 1, 2, 3, 4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푼 거 다 보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 1번 가볍게 봤습니다. 2번 똑같은 거죠. 그래서 1번은 국세고요. 2번은 지방세 물어본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역시 조세 분류에서 가장 전통적인 보통세와 목적세의 구분 문제죠. 3번 보죠. 다음 중 보통세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죠. 보통세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죠. 그럼 우리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교교농, 지지 해서 잡으시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지지가 3개가 나왔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딱 보는 순간 우리 교교농, 지지가 몇 개 나와야 되는데 2개 하는데 3개 나왔죠. 그러면 답은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목적세로서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죠. 그래서 바로 3번 지방소득세. 얘가 보통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길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소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보통세입니다. 그렇죠? 소는 누가 키워?
예,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키워야 돼요. 예, 그래서 소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 그리고 하나 적으세요. 지방소득세는 작년부터 부가세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여러분? 독립세로 바뀌었습니다. 누차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다. 다만 종종과 세부담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은 소득세 몇 프로죠 여러분? 10%를 한 번 더 뭐로 낸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내는데 부가세로 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부과한다 여러분? 독립세로 부과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세 분류조세 나온 것이 대물세와 대인세죠. 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대물세냐 대인세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가볍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물세는 일단 지방세는 대물세, 그리고 국세는 뭐 대인세.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세법 중 국세는 대인세. 그다음에 뭐는 지방세는 뭐다 여러분? 대물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편해요, 일단은. 그럼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세는 무슨 세다 여러분? 대물세죠. 근데 예외가 있죠.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배우는 뭐는 지방세는 뭐다 여러분? 대물세다.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대물세. 그럼 우리가 지방세 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보진 않았지만 보유세라서 뭐가 있다 여러분? 지역자원세죠. 그래서 요 지방세인 순간 얘는 뭐다 여러분? 대물세다. 단 예외가 하나 있죠. 뭐였죠 여러분? 재산세 중에서 대물세가 아니라 대인세로 과세가 되는 게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뭐죠 여러분? 종합합산과세와 뭐 별도 합산과세. 얘는 써져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합산과세. 그죠? 그러면 요 합산이란 말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얘는 무슨 세다? 대인세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죠. 그리고 대인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여러분? 얘들은 하나같이 무슨 세로 과세하는 거죠? 누진세로 과세하죠. 이거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세는 뭐는? 지방세는 무슨 세다? 대물세다. 근데 유일하게 재산세에서 뭐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토지는 뭐를 보는 순간? 합산, 이용을 보는 순간 얘는 무슨 세? 대인세. 그래서 얘들은 소유자별로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합산해야 되는 거죠. 소유자별로 합산하죠. 근데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죠? 시, 군, 구 단위죠. 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니까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니까 합산을 하더라도 어디 있는 것만 합산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요. 합산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무슨 세율로 연결된다 여러분? 누진세율로 연결되죠. 됐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주택은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별로 뭐 하죠? 개별과세죠. 대물세는 무슨 과세다 여러분? 개별과세죠. 이게 대인세와 다른 점이야. 대물세와 대인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무슨 과세고 여러분? 개별과세고 대인세는 무슨 과세야? 합산과세.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례세를 적용하는 거죠. 비례세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대인세와 대물세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 개념 대물세냐 대인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물세이기 때문에 또는 대인세이기 때문에 과세상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재산세,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지역자원세 다 무슨 세 여러분? 대물세. 그러니까 무슨 과세고? 개별과세가 무슨 세율 적용하는가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단 대물세인데도 불구하고 비례세를 적용하지 않고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대물세인데 누진세로 과세하는 게 뭐였어요? 주택이죠. 주택. 주택은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지만 무슨 세를 때리죠 여러분? 누진세를 때렸잖아요 여러분. 물론 별장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사치성 재산이니까 몇 프로 때렸죠 여러분? 4% 때린 거였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하는 애들은 몇 가지 여러분?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하는 애들은 몇 가지야? 3가지. 그게 뭐야 여러분? 주, 종, 별이잖아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는 요 세 가지 주종별은 무슨 세를 때린다고요? 누진세를 때리죠. 그래서 얘들이 전국을 단일해서 합산해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다시 한번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결론 냅시다.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몇 가지다? 세 가지.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외쳐대잖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라고,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라고 그렇게 외쳐대잖아. 근데 주종별은 알아듣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 자, 다시 한번요. 주종별은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주종별. 그리고 얘들을 시 단위로 과세하다가 시, 군구 단위로 하다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합산한 가액의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을 초과하면 뭘 때린다? 종합부동산세 한 번 더 때리는 거죠. 기억나시죠? 예, 꼭 좀 정리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국세 쪽에서 뭐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와 무슨 세는? 양도소득세는 무슨 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인세가 되는 거죠. 대인세.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무슨 과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합산과세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대물세냐 대인세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나 대물세가 되면 무슨 과세가 되는 거고, 개별과세에 무슨 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비례세를 적용하는 거고, 뭐가 되면 대인세가 되면 무슨 과세가 되고, 합산과세하고 무슨 세를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죠, 여러분? 누진세율밖에 없죠. 양도소득세도 무슨 세율이죠? 누진세율이죠. 최저 6%부터 해서 최고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되죠. 다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겠다는 목적상 누진세를 외에 뭐가 있었죠? 비례세율로서 중과세율. 미등기 양도할 때 몇 프로? 70%.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단기 보유일 때, 그게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걸려면 몇 프로? 5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단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에 따지되 1년 미만은 몇 프로? 40%. 1년 이상이 되면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거였죠. 그죠? 집에 갈까? 예, 그래서 잠깐 좀 복습 좀 해봤는데, 복습이 아니죠. 또 적죠. 또 적어. 또 적어. 재산세 가면 이거 허벌나게 적혀 있는데 또 적어. 하여튼 우리 시험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그래서 노트 필기한 걸로 제출하라. 그러면 우린 전국 수석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물세, 대인세 한번 확인하고요. 넘어가죠. 안 풀었죠? 자, 4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다 공통점 뭐죠, 여러분? 국세. 국세니까 뭘로 가죠? 대인세죠. 그러나 5번 취득세는 뭐죠, 여러분? 지방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실전에서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찍지 마시고요. 보기 지문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요. 뭔가 튀는 놈이 있을지도 몰라. 여기 같은 경우 지금 4번 같은 경우 딱 보면 나 잘 모르겠어. 대물세인지 뭐가 대물세인지. 근데 가만 보니까 1, 2, 3, 4가 뭐고 여러분? 국세고 5번이 뭐예요 여러분? 지방세. 하나 성격이 튀는 놈 있죠. 그러면 그 튀는 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 찍는 요령이야. 아는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는 문제는 이래 푸나 저래 푸나 내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답을 추정해서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찍지 말고 그때 보기 지문을 한번 잘 보시면은 그래도 뭔가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답을 찾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쪽 5번 가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기출문제죠. 20회 기출문제 수정한 건데요. 자,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에 대한 밑줄 뭐죠 여러분? 부가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그전에도 제가 조세 분류해서 요 부가세 계속 정리해야 된다. 부가세 정리해야 된다. 상당히 저는 부가세를 강조했던 사람인데
나오네요. 자, 보죠. 그럼 우리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자, 부가세가 나오면 일단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로서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쫓아오죠. 기억나세요? 하여튼 지방세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20%를 뭘로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죠. 무조건.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여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얘들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한 번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나온다. 이거 쫓아올 수 있어야 되죠. 다만 뭐는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가 합쳐져서 지금 취득세가 되다 보니까 얘를 다시 종전 취득세 부분에서 몇 프로를 10%를 뭘로 갔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갔던 거였죠. 그죠? 그래서 결론 지방세인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간다?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는 거야. 다만 뭐는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가 합쳐져서 종전 취득세 부분은 10%를 농특세, 종전 등록세를 20%를 지방교육세 냈단 말이야. 합치다 보니까 취득세는 이렇게 종전 취득세 부분과 종전 등록세 부분을 나누어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바로 취득세 부가세로 쫓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몇 프로 여러분? 10%죠. 다만 과세표에다 몇 프로 곱한 거죠? 과세표에다 취득세 세율 몇 프로? 2% 곱한 거에서 몇 프로? 10%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부가세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종전에 자, 양도소득세. 하여튼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무조건 요 소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 10%를 뭘로 된다, 여러분? 지방, 뭐로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소득세로 내셔야 되는 거죠? 하여튼 소득세가 있는 곳에는 10%가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쫓아야 되는 거죠. 단. 지방소득세 과세 방식을 바꿔서 얘를 부가세에서 뭐로 바꿨다, 여러분? 독립세로 바꿨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 10% 상당액을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근데 이제 부가세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독립세로 바뀌었다. 납세무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하고는. 왜냐? 그냥 내던 거 내는 거야. 다만 과세 방식을 부가세에서 뭐로 바꿨을 뿐이야? 독립세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역시 3번이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지방교육세는 어디 쫓아가는가, 여러분? 지방세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 4번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나올 수가 없죠?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나와야 되죠. 5번 등록면허세. 역시 지방세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가? 지방교육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다음 주의사항 갑시다. 주의사항 체킹해 두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이 병기세이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가 없다. 잡으세요. 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세법 중 부가세가 없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없어요. 나머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다 부가세 쫓아지만 뭐는 없다,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없다는 거 체킹해 두시고요. 자, 6번 보죠. 별표 하나. 최근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매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나오는 부분이죠. 다음은 해당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밑줄 뭐다? 당해세이다. 아닌 것은 자, 요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해세도 정리할 필요가 있죠. 당해세는 글자 그대로 여기 보세요.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라는 얘기야.
당의 뭐에 대해서? 재산. 그러니까 얘는 하나같이 뭐에 대해서 부과한다?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야. 당해세 특징은 얘는 뭐에 대해서 부과한다고요, 여러분? 재산이죠. 그러면 재산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수 있어요. 무슨 재산과? 보유하는 재산과 무상 취득하는 재산이 있죠. 그죠? 이때 보유하는 재산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보유세. 얘들은 하나같이 보유하는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보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 뭐가 쫓아오는 거죠? 부가세가 쫓아오죠, 부가세가.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역시 무상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죠. 물론 상속세, 증여세는요, 부가 금지 원칙에 따라서 얘는 부가세가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당해세로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보유세인 뭐와 재지종과 그의 뭐? 부가세. 취득세의 부가세, 아니, 죄송합니다. 재산세의 부가세 뭐? 지역, 자원, 아니, 왜 이래? 요 재산세, 부가세 뭐?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뭐? 농어촌 특별세. 그러나 지역, 자원세는 부가세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자, 조금 더 갑시다. 더욱 중요한 거는 이 당해세의 특징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당해세의 특징은 뭐다, 여러분? 얘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 항상 뭘 받는데 얘들이 먼저 우선 변제받는 특징을 갖고 있죠. 공매가의 경락가액의 배분 순위를 결정할 때에 어떤 것부터 배분할 거냐 법정 순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순위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공익비용이죠.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일 먼저 공제되는 거죠. 그게 공익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집달리가 아니라 뭐예요? 집행관이라고 그러나요? 예, 저희가 다닐 때는 집달리 그랬죠. 그래갖고 집달리가 2배 100이었고. 뭐 그런 순서로 나올 때에 요 재산세, 지역, 자원세, 종합부동산세와 그 부가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근저당권보다도 근저당권의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얘들이 먼저 우선 변제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죠. 예, 좀 잡으시고요. 여기까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부터는 이제 세법 용어입니다. 세법 용어. 자, 7번 가산세, 가산금. 일단 세법 용어 중에서 중요한 게 가산세와 가산금이랬죠. 예. 자, 가산세 별표 하나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중 가산세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산세, 가산금은 언제든지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총론에서 1번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된다죠, 여러분? 세법상 의무.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랬어. 얘가 가산세냐 가산금이냐를 구분하실 때 판단 기준을 기억해 두시는데 가산세는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세법상 의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 등의 납부 기한까지 뭐로 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지 않을 때. 그거를 보고 여러분이 가산세인지 가산금인지 판단하셔야죠. 그럼 일단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다, 여러분? 가산세가 맞죠. 를 이행하지 않는 거. 밑줄 어디다 더하라, 여러분? 산출세에다 더하라는 얘기죠. 산출세에다가. 자, 요거예요,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 거죠. 산출세액. 그래서 요 나온 산출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 이내 자발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건데?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 부과되죠. 이때 이 가산세를 여기다 더하라 그 얘기죠. 요 산출세액이다. 그래서 요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뭐하라, 여러분? 납부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런 말이 났죠. 어디에 더한다?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렇게 나왔죠. 밑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뭐다? 성격이 행정벌이죠. 2번 국세에 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통합 규정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자, 지방세는 밑에 적으세요. 국세 기본법 밑에다가 지방세 기본법. 국세는 국세 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을 규정했습니다. 가산세만, 가산세. 그래서 국세는 어디? 국세 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국세 기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써져 있죠, 여러분.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법을 다룬 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국세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은 모든 지방세의 기본이며 공통이 되는 규정만 뭐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지방세에 어떻게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세에 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국세 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국세 밑에다 적어서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에 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모든 국세나 모든 지방세 어떻게 한다?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4번이 나와 있네요. 국세에 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밑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거기 납부만 있지만 모두 똑같아. 신고도 똑같은 거예요. 가산세니까.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국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은 모든 국세나 모든 지방세 기본이다 보니까 동일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자, 3번 보죠. 3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한다. 얘가 틀렸죠. 얘가 틀렸어요. 왜 틀렸죠,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차등과세랬죠. 차등과세. 죄질을 물어. 죄질을 물어. 잡읍시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자, 가산세, 이 국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가산세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 또는 납부했는데 적게 납부한 부족세액에다가 그냥 얘는 무조건 국세, 지방세 구분 이시 없이 만분의 3에다가 뭐예요, 여러분? 납부, 지연,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계산한다, 얘는? 일수 계산이죠.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조건 20%가 아니라 무슨 과세다, 여러분? 차등과세. 죄질을 묻는다는 얘기죠, 죄질을. 그래서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법에 보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이면 공통인 건 딱 이거야. 무슨 방법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정한 방법, 좋은 놈, 나쁜 놈, 죽어라! 몇 프로? 40%. 신고 자체를 안 했다. 무슨 신고, 여러분? 무신고 몇 프로? 20%.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 적게 신고했다. 무슨 신고? 과소 신고죠. 몇 프로? 10%죠. 단 올해 여기 개정된 게 있죠. 단 국제 거래를 통해서 부정한 행위를 할 때는 이때는 몇 프로다, 여러분? 60%죠. 여기 올해 이번 2015년도 신설된 규정이죠. 체킹. 요거 2015년도에 개정된 규정이야. 그리고 얘는 제척 기간이 몇 년으로 바뀐다 그랬죠, 여러분? 15년으로 바뀐다 그랬죠, 15년. 요거 올해 신설된 규정이야. 단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가? 국세만.
국세만. 2015년도 국세에서 개정된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이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체킹합시다. 올해 개정된 거야. 항상 세법은 개정된 규정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출전 입장에선 내기가 좋아요. 새로운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국세만이야. 지방세는 없어. 지방세 없다. 요걸 빼고는 국세, 지방세 내용이 똑같아. 아유, 고마워. 땡큐.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내용은 똑같아. 요거만 빼고는, 요거 국제거래, 요거만 빼고는 요 내용은 국세, 지방세 내용이 어떻다고요? 똑같다. 그러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 없어. 그냥 하는 군데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잡으셨나요? 예, 조금 잡으시고요. 그래서 7번은 3번이 틀렸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요? 차등 과세, 죄질을 묻는가. 왜 우리 죄를 짓는 사람들, 자꾸 죄 짓는 사람은 우리 가중 처벌한다고 그러잖아. 얘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하는 사람만 음주운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은 범하는 사람이 범하지 안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요. 저 같은 사람 봐요. 점팽이라 뭘 못해요. 근데 한번 운전하는 사람은요, 그게 습관이 돼. 걸려가 척벌려. 저는 제일 나쁜 놈이 음주운전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어? 뒤지면 나와. 나올지도 몰라. 막걸리만 먹는다고 해다 소주까지 먹고, 거기다 맥주까지 먹고. 자, 여러분, 요거 꼭 좀 정리하시고요.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꼭 체킹해 두시고요. 얘는 국세, 지방세 공통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외울 필요 없죠.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자 써져 있잖아. 밑줄. 의무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못한 거. 의무 위반에 대한 밑줄 뭐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다? 부과하지 않죠.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아, 우리 집에 불 났어. 불 났는데 그럼 화재 불 꺼야지 신고하러 가냐? 자기 어디 갈까? 나 소득세 신고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불 나고 있는데 이런. 태풍이 몰아쳐서 강 다리가 떠내려가는데 그걸 헤엄쳐서 가리? 그래서 여러분 외울 필요 없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지방세 똑같아요, 여러분. 자, 8번 별표 하나. 요거 좀 잡읍시다. 다음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자, 밑줄.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 납부하는 국세나 지방세를 물어본 거죠?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지방세나 국세를 물어본 거잖아. 그 중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조금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조건을 보셔야 되는 거죠. 조건이 뭐냐면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조건을 끌어넣은 무신고 가산세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 정리해 둡시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교육세. 또 뭐죠? 교통에너지 교육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또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얘들의 공통점은 뭐랬어요, 여러분?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공통점 찾으세요. 예, 그렇죠. 부가세죠, 부가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여기까지는 뭐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신고 가산세를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죠.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가산세를 안 때리는 애들이 있죠. 얘들 안 때리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때려 안 때려요? 때린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척이나 강조하는 사람인데 부가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무조건 안 때려. 그런데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린다는 얘기야. 체킹.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종부세는 왜 무신고 가산세를 안 때리냐? 왜 그러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죠, 여러분? 정부 부가가세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문자가 계산하는 거야, 세무서장이 계산해 주는 거야.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고 여러분한테? 고지서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무신고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종부세 특징은 정부 부가가세가 원칙이지만 예외 뭐가 가능하다고 여러분? 신고 납부 가능하죠. 근데 신고를 하는데 그럼 신고 자체를 하는 거니까 무신고라는 게 나올 여지가 없죠. 근데 다만 신고하는 관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계산해서 어떻게 했어? 적게 신고했어. 그러면 그때는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뭐는 안 죄송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린다. 근데 부가세는 둘 다 안 때리는 거죠. 그럼 때리는 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얘들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고 납부 세목이죠, 얘들은. 얘들은 뭐다? 신고 납부 세목이죠.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근데 얘를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무신고 가산세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당연히 20% 때려야죠. 하는데 적게 신고했다? 몇 프로 때려야 돼? 10% 때려야죠.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물이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 그 가산세는 얘는 다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놈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이때는 부가세도 부정한 방법을 통한 가산세, 신고 가산세는 다 때린 거죠. 몇 프로 때려야 돼, 여러분? 다 몇 프로 때려야 돼? 40% 때려야죠. 단 국제거래일 때 양도소득세는 60%다.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 써서 신고했어.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해외 부동산 양도하면서 그 해외 부동산을 뭐 했다고? 다운계약서 써서 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국제거래를 다운 신고했으니까 부정한 국제거래 여기에 해당하겠죠. 몇 프로 때려야 돼? 이때는 60%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문제집에 문제 쎄빠지게 답하고 해설 외워봐야 도움 안 된다는 얘기가 실전에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한 번 나오는 순간 걔가 오픈되는 순간 그 문제는 죽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죽은 문제. 그거 쎄빠지고 외워봐 소용없어요. 왜? 그 문제는 절대 안 나오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야죠, 조건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문제 집에 가서 저는 그냥 수업 안 듣고 여기 문제집에 있는 문제 해설하고 다 열심히 외우려고요. 속은 제가 이러죠. 넌 100% 불합격이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넌 100% 불합격이다. 이유가 뭐예요? 절대 이 문제 그대로 안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답하고 해서 쎄빠지게 외우면 뭐냐고. 다른 과목도 똑같아, 솔직히 말하고. 그 대신 물어보는 섹터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바뀔 수 있는 조건까지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출전 들어도 제가 만든 문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못 내요. 절대 못 내. 출전 교수님도 그래요. 출전 교수님 문제집 제가 다 파악합니다. 근데 절대 출전 교수님이 자기 책에 있는 문제 절대 그대로 못 냅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부분은 또 물어본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답하고 해설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 조금 보충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가산세. 자, 갑이, 이건 다 부동산 매매했어요, 여러분. 이건 공인중개사 여러분 실무 나가면 곧바로야. 어떤 분은 자꾸 왜 실무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시험 보는데. 아, 시험이나 실무나 차이가 없어. 자, 그러면 갑한테는 뭐가 부과되는 거고, 여러분? 갑한테 뭐가 부과돼? 양도소득세. 을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자, 근데 이 사람이 뭐 써달라는 거야, 여러분?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거야, 다운. 이해되세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실무 나가면 직방이야. 그냥 공인중개사가 딱 오픈하면은. 그러면 요 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방법? 부정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우리는 또 뭐도 내야 돼, 여러분? 뭐도 내야 돼, 여러분? 지방소득세 내야죠. 근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그럼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감면세기 나오면 무조건 뭐 쫓아온다라서 농특세 나온다 했죠. 농어촌 특별세. 자, 취득세니까 여기 대해서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부가세에서 뭐 쫓아오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쫓아오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쫓아요, 여러분? 지방격세 쫓아오죠. 근데 얘들이 뭐 했다고, 여러분? 다운계약서 썼어. 그럼 다운계약서는 전형적인 무슨 행위야? 부정행위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무슨 신고한 거야, 여러분? 과소신고했죠. 과소신고했으니까 가산세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이때 어디 때리냐, 이거야. 양도세 40, 때려요, 안 때려요? 몇 프로 때려야 돼요? 40% 때려야죠. 지방소득세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야 돼요. 어떤 책에는 안 때린다고 돼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인근학원에서 배웠던 50번 저한테 지방소득세 안 때리다 배웠는데요. 까불고 있어요. 농특세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야 돼요. 무슨 행위니까? 부정한, 이건 나쁜 놈이야, 이거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차별 다 때리는 거야. 40%. 무슨 방법일 때는? 부정한 법. 그런데 내가 이 부동산의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이 말을 안 해줬어. 이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그래서 뭐 했어, 여러분? 무신고했어. 조건 바꿨어, 이번에는. 아까는 부정한 방법이었어. 지금 무슨 신고야? 신고 자체를 안 했어, 얘가. 갑과 을이.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때려야 돼, 안 때려요? 때려야죠. 몇 프로 때려요? 20% 때려야죠. 지방소득세 때려야 돼, 안 때려요? 응? 잘 봐. 때린다고. 때려야 돼요. 세무서에서 때려갖고 온다고. 얘를 안 했으니까 얘도 안 했겠죠? 얘 10% 쫓아오는 거잖아. 얘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요, 안 때려요? 모르면 보라고. 부가세니까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자, 취득세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때려, 안 때려? 때려줘. 농특세 신고 안 했겠죠? 때려, 안 때려? 안 때린다고. 지방교세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이해하세요? 왜? 얘는 이미 요 놈들한테 뭐 한 거니까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야. 때려야 돼? 자, 이번에는 뭐 했다? 적게 신고했다. 과소 신고했어. 때려, 안 때려? 때려야죠? 과소 신고했어. 때려, 안 때려? 때려야죠. 지방소득세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요. 쫓아온단 말이야. 농특세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린다고. 지방교세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요거 때린다, 안 때린다 조금 보충 설명드렸는데 보충 설명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에이씨. 이제 지금 막 갈등 때리죠? 갈까? 쉬는 시간에. 네, 저 계단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저는. 차라리 저를 밟고 가십시오. 정리되셨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9번 가십니다. 아유, 예상보다 늦었네. 자, 9번 가산금 역시 별표.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죠?
잡으십시오. 요거 무신과산세. 예. 자, 9번 가산금 별표 하나. 자, 1번 가산금이란 납세 고지서 등의 자 밑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여기가 바로 가산금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조건이야. 언제까지 여러분? 납부 기한까지야.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을 아셔야죠. 응?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납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 가산금도 납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 그러면 어떨 때 가산금이고 어떨 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금이냐 이거죠. 어떨 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고 어떨 때가 가산금이냐. 구분 기준은 뭐랬어? 그렇죠. 얘는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야. 위에다 적으세요.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가는 거야. 근데 납부 기한까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산금. 이게 구분 기준이야. 다시 한번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죠. 근데 가산금은 고지서 등의 뭐 언제까지 여러분? 납부 기한까지. 요게야, 요게. 구분되시죠? 예.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예, 가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뭐 했을 때 과소 납부했을 때예요. 가산금은 언제까지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했을 때요. 그러면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고 있구나? 여기서 발생하고 있구나. 나머지 똑같잖아. 다른 게 보이죠? 보이셔야 돼요. 차이점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출제는 이 차이점을 갖고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러면 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라는 얘기죠. 공통점은 그렇죠. 신고납부 세목이죠. 그런데 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종합부동산세. 뭐죠? 보통징수 및 정부부가가세 세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책 시합 빠지게 뭐도 실전에서 출제 요걸 갖고 장난치는데 뭘 갖고 장난치를 자꾸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책을 막 그냥 외워. 열심히 외워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 누가 봐도. 근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분명히 그분은 자기 원인 분석해야죠. 내가 왜 점수를 안 나오지?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오면 상관없어. 그건 하면 되는데 하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이거죠. 출제자가 물어보는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구분 기준을. 그리고 내가 정리한 대로만 물어봐야 돼. 내가 정리한 대로. 근데 내가 정리한 대로 안 물어보고 살짝 돌려서 물어봐. 그러면 아저씨가 저녁에 와서 밥을 줘. 그러면 딱 알았어. 그런데 나 아직 밥 안 먹었다? 그러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듣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직접 밥을 줘. 그럼 내가 알아들어. 난 밥 달라고. 알았어. 근데 아직 밥 안 먹었다? 그러면 그 말한 사람 민망한 거죠. 아니야. 그냥 뭐. 그리고 굶는 거죠. 잠 못 자면서. 똑같아. 요즘 문제가 대놓고 안 물어보고 이렇게 돌려서 물어본다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완납할 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부과된 밑줄 연체료죠. 연체료. 가산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체료죠. 2번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자 밑줄 요거 일반 가산금 몇 프로죠 여러분? 3%. 그러면 3번 4번 묶으세요. 2번이 가산금이라면 여러분 3번과 4번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가산금. 뭘 얘기하는지 빨리 감을 잡아야죠. 그래서 체납된 지방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게임은 끝났죠. 우리 공부하시면 다 알죠.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국세는 얼마 여러분? 100만 원. 요 정도만 나오면 여러분 다 맞춰. 공부하신 분들은. 자,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 때는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잘 들으세요.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상일 때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외웠어. 어떻게 외웠어?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일 때는 부과한다. 중가상금 때린다 이렇게 했어. 근데 시험에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못 보던 건데. 꼭 잡으셔야죠. 그래서 요게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죠. 밑줄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 30만 원. 국세는 그렇죠. 요게 바뀌었네. 30만 원과 100만 원이 바뀌었다는 걸 눈치채야죠. 그럴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이게 중가상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연체 일수 월수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밑줄 얼마? 1000분의 12 몇 프로란 얘기야? 1.2%죠. 에 상당하는 중가상금 일반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데 4번 이때 중가상금을 가산해 징수한 기간은 몇 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여러분? 60개월. 그래서 여러분 3번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동일 적으세요. 국세 지방세 동일. 가산금은 똑같아. 국세나 지방세나. 그렇죠? 가산세 가산금 다 똑같아. 다만 차이점이 가산금일 때는 중가상금 부과 조건이 국세일 때와 지방세가 같다 다르다.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얘들 누구야? 과세권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가산세, 가산금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려 여러분. 요 5번은 가산세도 적용되는 규정이야. 5번은 가산세도 적용돼. 예, 좋습니다. 일단 오늘 1교시 진도가 조금 늦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좀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